네, 안녕하세요. 제이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썰티나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총 7명의 가치 투자자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세스 클라만의 바우퍼스트 그룹, 모니시 파브라이의 달라 스트리트, 리루의 히말라야 캐피탈, 척 아크레의 아크레 캐피탈 매니지먼트, 톰 게이너의 마케 그룹까지 총 7개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뉴욕타임즈를 깜짝 신규 매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7만 주 4만 5,200만 달러 규모로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성공적인 디지털 구독 모델로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순이익이 243% 급증하는 등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 도미노 피자를 6분기 연속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6만 8천 주, 약 12%를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지금 현재 335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서 뛰어난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소비재의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과 처브를 비중 확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약 809만 주 6.6%를 추가 매수 진행을 했고요. 스위스 보험사 처브 같은 경우에도 9.3% 추가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인 화석에너지와 손해보험 섹터 비중을 높였고요. 지금 현재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아마존을 대규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 물량인 1000만 주 중에서 약 772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아마존의 최고치에 경신한 시점에 과감히 차익 시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특히 이번에 AI 확충을 위해서 2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예고한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을 약 4.3% 매도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8.9%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오랜 기간 버크셔의 수익을 결인한 만큼 핵심 주식들의 익스포저를 줄이면서 대규모의 현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버크셔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현금 530조 원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1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2위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위와 동일하게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4위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5위인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테크와 금융주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썰티네프를 상세하게 더 분석을 하자면 워렌 버핏이 60년간 CEO 여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선택한 주식이 뉴욕타임즈라는 주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상이 AI와 기술로 격변을 하더라도 대중이 신뢰하는 강력한 브랜드와 확실한 현금 흐름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구의 투자 철학을 은퇴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후계자 그레브 에이블을 위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단기 부채 보유량이 약 530조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만한 훌륭한 기업이 드물다는 뜻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임 CEO가 망설임 없이 나중에 바닥에서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도록 막대한 실탄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금융주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나 보험, 피자, 신문 등 불확실성한 미래의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강력한 펀더멘탈로 확실한 현금 흐름을 버는 기업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고 있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메타 플랫폼스를 17억 달러 규모로 초대형 깜짝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7만 주를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단숨에 포트폴리오 비중 5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커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빅테크나 메타에 투자를 좀 망설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AI 통합이 가져올 장기적인 수익 창출력과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 대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378만 주를 대규모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96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아마존의 비율을 크게 매도를 했는데 이거와 완벽하게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을 약 2천만 주 대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대체 자산 및 실무 자산 운용사고요. 이번에 브룩필드의 지분을 대폭 늘려서 우버를 제치고 포트폴리오 압도적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경제의 불확실성한 속에서 강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치폴레를 100%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 물량 전량인 약 2천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시충돌 사태로 치폴레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경영진을 교체를 하고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하지만 최근 외식업계의 침체와 성장 둔화 조짐으로 인해서 최고점 부근에서 수조 원의 차익을 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알파벳 클래스 A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는 A주를 약 416만 주 매도를 했고요. 매도한 이유는 치폴레와 구글 A를 판 막대한 현금을 메타와 아마존을 매수하기 위해서 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본 재배치를 위해서 단행한 전략적 매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에크먼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1위는 브룩필드입니다. 이번에 비중을 크게 늘려서 1위에 등극을 했고요. 2위 우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3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4%로 이번에 비중을 동일하게 크게 늘렸습니다. 4위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5위 메타플랫폼스를 이번에 11%나 가져가면서 굉장히 빅테크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세 분석을 보시면 먼저 워렌 버핏과의 AI를 바라보는 극과 극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아마존을 이번에 77%나 투매를 하고 있는 반면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치폴레를 팔아 만든 현금을 메타와 아마존이라는 빅테크 승자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소비재 위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미엄 소비재와 프랜차이즈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AI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판 필수 소비재이자 현금 창출 기계인 빅테크로 포트폴리오 체제를 완벽히 뜯어고친 어떻게 보면 유연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쓴 셀스클라만의 바우포스트 그룹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아마존을 깜짝 대규모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12만 주 4억 9천만 달러 규모를 신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력한 성장 재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커머스 부분에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딥밸류 베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파이서브와 윌리스 타워스 왓슨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파이서브 같은 경우에는 약 130만 주를 대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윌리스 타워스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 26만 8천 주를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전환 비용이 극도로 높은 방어적인 비즈니스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음 아이로 멕시코와 몰리나 헬스케어를 신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이로 멕시코를 약 485만 주 신규 매수 진행했고요. 저소득층 의료보험 특화된 몰리나 헬스케어를 약 62만 5천 주를 신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재무구조 변경 후에는 30%가 넘는 경이로운 이익률을 내자 이를 보고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억누른 헬스케어를 바닥에서 줍는 역발상 투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틈새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알파벳 클래스 C를 대규모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물량 중 약 77만 주를 대거 매도 진행을 했고요.
2020년부터 꾸준히 모아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구글 주식을 지난 분기에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글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계산한 안전 마진이 사라지자 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CRH와 달러 제너럴의 비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일랜드 글로벌 건축자재 기업인 CRH를 약 231만 주 매도를 했고요. 미국 저가 할인점 달러 제너럴을 약 60만 주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해 목표 밸류를 달성한 CRH와 최근 저소득층 소비 침체를 받고 있는 달러 제너럴의 비중을 크게 덜어내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세스클라만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구글을 41% 매도를 했지만 아마존을 대규모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 레스토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위 아마존은 이번에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3위 윌리스 타워스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중 확대를 진행을 했고요. 엘레반스 헬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언 퍼시픽도 비중을 확대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세 분석을 보시면 이번에 구글을 팔고 아마존을 샀습니다. 그래서 에크먼과 동일하게 아마존을 사는 행보를 보였고요. 클라방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꽉 찬 구글을 팔고 막대한 현금을 챙겼고 그 돈을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잉여 현금 흐름 매력이 높아진 아마존으로 수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를 이끄는 화려한 AI 주식을 쫓아가는 대신 철저히 시장 외곽으로 이동해서 특수 상황 투자를 몰색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 멕시코와 최근 규제 리스크로 좀 하방 경직성이 큰 몰리나 헬스케어 등을 매수를 해서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혈갑의 주식을 주워 담는 모습입니다. 다음 모니시 파브라이의 달라 스트레이트의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트랜스 오션을 집중 베팅 진행했습니다. 약 260만 주를 대규모 추가 매수 진행했고요. 트랜스 오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석유 시추 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황을 겪은 해양 시추 업계가 공급 부족과 용선료 급등이라는 구조적 턴어라운드를 맞이했다고 판단했고 지분을 10% 이상 더 늘리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 메탈러지컬 리소스를 소폭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과거 파브라이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으로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까지 뛰어나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해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노브 코퍼레이션을 전량 매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23만 9천 주를 전량 매도 진행함으로써 포트폴리오에서 완전 퇴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라리스를 절반 이상 대규모 축소 진행했습니다. 약 60만 7천 주를 대거 매도 진행했고요. 기존에 이제 노블과 발라리스 모두 트랜스오션 같은 해양 시추 기업이었으나 이번에 노블을 전량 매도하고 발라리스를 57% 덜어내면서 차익을 실현을 했고요. 여기서 회수한 자본을 가장 지금 현재 확신하고 있는 1픽인 트랜스오션에 몰아주는 고도의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모니시 파브라이의 보유 종목을 보시면 현재 파브라이 같은 경우 극한의 압축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구경제에 몰빵을 하고 있고요. 보유 종목을 보시면 1위는 워리어 매트컬로 40%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 이상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3위 알파 메탈러지컬 리소스도 동일하게 소폭 확대 진행했습니다. 4위인 발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폭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상세 분석을 보시면 현재 파브라이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석탄과 심해 석유 수출하는 가장 낡고 소외된 산업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ESG 등의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아서 밸류가 낮아진 곳에 오히려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지닌 현금 창출 기업이 숨어 있다라는 역발상 투자의 본질을 우직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리루의 히말라야 캐피털의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크록스를 깜짝 신규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약 62만 8천 주를 신규 편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주와 금융주 위주였던 포트폴리오에 소비재인 크록스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클래스 C와 클래스 A를 클래스 간 수합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클래스는 팔고 저렴해진 클래스를 사들이는 1대1 차익 거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동일한 주식수를 정확하게 사고 팔아서 평단가를 낮추는 운용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세이블 오프쇼어를 전량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셰이블 오프쇼어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상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다루는 비교적 소규모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편입한 이후에 단기간에 목표한 내재 가치를 도달하여 차익을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투자처로 자본 재배치를 위해서 포지션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리루의 히말라야 캐피털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일단은 5개 종목 모두 한 주도 팔지 않고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알파벳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 같은 경우에는 핀더더, 4위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5위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웨스트 뱅코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루가 왜 크록스를 투자했을까라고 보면 현재 재무제표상 크록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투하자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현금 창출 기계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으로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저평가 취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싼 가격에 매수하는 정형적인 딥밸류 전략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척 아크레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레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주요 매수 및 비중 확대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을 대규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6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척 아크레 역시 세계 최대 대체 자산 및 인프라 운용사인 브룩필드의 지분을 무섭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위 폐차 및 사고차 경매 독점 플랫폼인 코파트를 약 363만 주 매수를 진행을 했고 자동차 수리 견적 및 보험 소프트웨어 가전기업인 CCC 인텔리전트를 약 856만 주를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크레 특유의 병목 비즈니스 매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틈새 시장의 지배적인 해자를 구축한 기업들이나 자본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엄청난 이익률을 내는 알짜배기 기업들을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매도 및 비중 축소 종목을 보시면 이번에 다나오와 베리스크를 사실상 전량 엑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본 재배치의 기회가 줄어들었거나 밸류의 한계가 달했다고 판단이 되자 가차없이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메리칸 타워와 올라일리 오토모티브 역시 대규모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제 아크레 포트폴리오에서 10년 넘게 장리복리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서 비중이 좀 비대해져서 선제적으로 비중 축소 후에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척 아크레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현대판 톨게이트 결제망과 신용평가 관련된 회사로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마스터카드를 보시면 이번에 차익 실현이나 조절을 진행을 했고요. 2위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중을 대폭 확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 4위, 5위 역시 핵심 종목들은 기계적인 축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대가들의 시선은 브룩필드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 에크먼이나 톰 게이너, 그리고 척 아크레 같은 투자자들은 브룩필드를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여서 프라이빗한 인프라나 부동산, 사모대출 등에 재투자하는 대체자산 운용사들이 향후 10년간 새로운 복리기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톰 게이너의 마켈 그룹을 보시면 이번에 205개의 종목 중에 신규 편입은 단 1개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1개의 우량 종목의 비중을 적금 붙듯이 소폭으로 늘려놨고요. 그래서 분기 회전율이 고작 2.31%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업의 지분들을 그냥 조금씩 매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톰게이너 마켈그룹의 탑5 보유 종목을 보시면 비중은 그대로 다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위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2위 같은 경우에는 구글, 3위 같은 경우에는 브룩필드, 4위 같은 경우에 아마존, 5위 같은 경우에는 디어닝 컴퍼니를 지속적으로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투자 대가들의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분석을 보자면 이번에 눈에 띄는 기업은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이나 척 아크레, 톰 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을 대규모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핵심 자산으로 편입 및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초집중 베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보다는 확실한 기업 3-4개에 몰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종목을 압축을 함으로써 리스크 통제를 보여줬고요. 세 번째 빅테크 대결에서 아마존과 구글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매도를 하고 에크먼과 클라만은 매수한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리루와 버핏이 보유를 하고 있고
클라만과 에크먼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의 평가에 대한 엇갈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번째, 가치 발굴 위치를 보시면 현재 법빛 같은 경우 시장 폭락을 대비를 하고 있고 역사상 최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파브라이나 리로 클라만 같은 경우에는 피 묻은 헐값을 사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외된 빈지위나 극강의 안전마진을 갖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크만과 아크레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프리미엄을 얹으면서 필수 인프라나 대체자산 운용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3F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빌 에크먼이나 클라만은 수익이 없는 AI 스타트업이나 과열된 반도체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았고 이들이 이제 빅테크를 산 이유는 당장 디지털 광고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고 있는 밸류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샀고요. 두 번째, 완벽한 밥의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I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기술주로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빅테크를 담으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닷컴 버블 수준의 폭락이 와도 끄떡이 없는 전통의 현금 창출 기계 기업들을 무겁게 깔아두면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로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